삶을 지혜롭게 사는 4가지 비법. 인생은 길고 어떻게 사는지는 내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모두 다 나이지만 결코 같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더 행복하게 하려면 현명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삶을 지혜롭게 사는 4가지 방법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2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노는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말은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 2명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철학자는 대화에서 항상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반면 2번째 철학자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함으로써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은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보다 얼마나 잘 듣고 배우려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 또한 말을 적게 하고 많이 들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입니다. 존경받는 리더들은 대부분 뛰어난 경청자입니다. 그들은 팀원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법칙에 따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이해받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2개의 귀가 있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에게 말하기보다 듣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것은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가꾸며 살자. 용모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은 우리의 외모와 자기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는 것을 단순한 일상적인 행동으로 여기지만 사실 옷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가꾸는 것은 외모를 연예인만큼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자신의 신체를 단련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어 단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2사람이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한 사람은 편안하고 캐주얼한 옷을 즐겨 입었고 다른 사람은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을 선호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2사람의 업무 성과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정장을 선호하던 사람은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편안하고 캐주얼한 옷을 즐겨 입던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낮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옷을 입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나 스타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성격을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가꾸며 사는 것은 자신감을 높이고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으로 평가받기를 원했으며 2번째 사람은 외모 또한 중요한 자기 표현의 일환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옷은 그저 옷일 뿐이야, 중요한 것은 내 실력이야 라고 말했지만 2번째 사람은 옷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창이야. 외모가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사람의 차이는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능력은 뛰어났지만
중요한 회의나 프레젠테이션에서 종종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 덕분에 언제나 주목받았고 그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단순한 격언일 수 있지만 이 속담은 외모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첫인상에서 상대방의 외모를 통해 많은 것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외모는 그 사람의 성격, 태도, 역량 등을 추측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닙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 이전에 능력과 실력이 밑바탕에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외모와 스타일을 가꾸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깨끗한 마음은 깨끗한 몸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외모와 마음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외모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반영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반대로 지저분하고 무성의한 외모는 우리의 마음 또한 그와 같을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외모 역시 자신을 아는 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외모를 갖추느냐에 따라 우리는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외모는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은 단순히 멋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에게 존중받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애정과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기회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옷을 잘 입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옷을 잘 입는 것은 우리의 내면과 외면을 연결하는 중요한 다리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술을 절제하라.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라는 말처럼 고대부터 사람들은 술의 유혹에 대해 경고해 왔습니다. 술은 기쁨과 슬픔, 축하와 위안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지만 과도한 음주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친구는 술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술에 취해 자주 실수를 저질렀고 두 번째 친구는 언제나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술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쁨을 주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한잔하는 게 뭐가 나빠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친구는 술의 유혹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잠깐의 위안일 뿐 결국엔 우리를 해칠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두 친구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건강과 인간관계에 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술 없이는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어. 그런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 반면 두 번째 친구는 절제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은 유혹적이지만 절제함으로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나의 인생을 통제하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절제는 모든 미덕의 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욕망을 자제할 때 진정한 미덕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술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술은 잘 활용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건강을 해치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절제와 자제력을 발휘하여 술을 적당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 또한 욕망을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술뿐만 아니라 모든 욕망에 대한 자제를 의미합니다. 술은 잠깐의 위안을 주지만 지나치게 의존하면 건강과 관계, 삶의 질을 해칠 수 있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술의 유혹을 이겨내고 자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술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악마가 바빠서 사람을 찾아다닐 수 없을 때 술을 대신 보낸다라는 격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더 큰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현재 내가 마주한 일에 집중하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다 해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화살을 갖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는 첫 번째 화살에 온전히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때 두 친구가 산을 오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등산을 잘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며 모든 도구를 챙겼습니다. 반면 두 번째 친구는 등산을 단순히 즐거운 산책으로 여겼고 최소한의 준비만 했습니다. 등산 도중 첫 번째 친구는 발을 삐었고 이는 첫 번째 화살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친구는 발을 삐자 첫 번째 화살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정상에 오르려 했습니다. 결국 그는 더 큰 부상을 입었고 정상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현재 마주한 일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하나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말은 이러한 격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라. 두 번째 화살을 피하기 위해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라. 그는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함으로써 더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친구는 두 번째 화살에 더 신경을 쓴 나머지 첫 번째 화살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문제는 그저 악화될 뿐이라는 말을 상기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제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문제 발생 시 첫 번째 화살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화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이를 통해 더 큰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뜻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의해 고통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첫 번째 화살을 다루지 않고 두 번째 화살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화살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공자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의 문제에 집중해야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살을 피하려는 시도는 결국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두 번째 화살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화살에 온전히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